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제가 경북이대 본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음파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아카데미 이름은 동초사입니다. 동인동에 경북이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동자를 땄습니다. 그리고 초는 초음파, 사는 사람 모임입니다. 2016년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 6차례 이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간장, 담낭, 당간, 췌장에 관해서 스캔법과 그리고 이제 간장의 국소성 간 질환에 대한 초음파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과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현장 코스를 진행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할 국소성 간 질환에 대해서 발표할 박소영 학생이 이 강의 자료를 보고 지금 질문을 올렸습니다. 우리 동초사는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사실은 본과 3학년이 초음파 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미리 프리뷰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의를 해설을 녹화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또 준비를 하지요. 그러나 이제 워낙 본과 3학년이니까 사실 초음파를 내가 프리뷰로 보더라도 어렵지요. 그래 자기가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나 이해 안 되는 점을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박소연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질의를 보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다음 주 국소성 간 질환의 초음파 진단 발표를 맡은 박수현입니다. 박수현. 발표에 앞서 유튜브에 올려진 프리뷰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을 여쭈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담낭 가오증, 빌리어리 하마토마죠. 매우 작은 시스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에코로 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고에코 점상 병변인 경우에 혈행성 전파연 헤파틱 메타세이스가 감별해 줘야 하는지. 혈행성 전파연 헤파틱 메타세이스 같으면 우리가 제 대표적인 것이 브레스트 캔서, 런 캔서 이런 거지요. 이런 거 감별해 줘야 되는지, 만약 한다면 어떤 점으로 감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조금 첫 번째 질문은 좋은데 약간 포인트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빌리어리 하마토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니지요. 빌리어리 하마토마입니다. 빌리어리 당간 가오종이죠. 빌리어리 하마토마, 당간 가오종입니다. 당간 가오종. 이거는 병변이 아니죠. 병변이 아니고 발생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기형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간이 발생학적으로 당간이 생기죠. 당간이 생긴데 원시 당간이 이렇게 생기죠. 원시 당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주 당간이 있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죠. 원시 당간에서 원시 당간이 있고 당간이 있죠. 그렇죠. 바일 버드를 하죠. 빌리어리 버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당간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당간을 만들게 되죠. 당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작은 당간, 그렇게 이제 발생학적으로 주당간하고 연결되지 못한 렘넌트한 당간이 있죠. 렘넌트한. 그러니까 당간하고 주당간을 하고 연결 못하는 렘넌트 당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찌끄레기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발 태어날 때는 없어져야 되는, 태어날 때는 퇴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죠. 퇴축되지 않고 퇴축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포탈 트리아드에 이게 문맥 포탈 트리아드입니다. 포탈 에리어에 이렇게 여기에 단간이 있고 여기 단간이죠. 정상 단간이 있고 단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혈관이 포탈 베인이 있고 헤파틱 아트리가 있죠. 여기 이제 포탈 트리아인데 요 사이에 원시 단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원시 단간, 퇴축되지 못한 원시 단간, 퇴축되지 않는 원시 단간이 있는 거죠. 원시 단간이 있는데 이 원시 단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되면서 늘어나 버리는데 이 퇴축된 원시 단간이 이 확장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포탈 에리어 안에 주단간이 이렇게 있고 주단간이 있고 여기에 아트리 베인데 여기에 원시 단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단간이 원시 단간이 확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빌리어리 하마토마입니다. 자, 그러면 원시 단간이 확장되면 어떤 초음파상을 보이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에 이제 포탈 메인이 있고 이제 지비가 되고 여기에 이제 주단간이 단간이 이렇게 있죠. 정상 단간이 있고 단간이 있는데 정상 단간을 따라 가지고 요 원시 단간이 확장이 생기는 거죠. 원시 단간이 확장이 생기는데 이렇게 원시 단간이 확장이 생깁니다. 주 단간을 따라서 이렇게 원시 단간이죠. 퇴축이 안 되는 원시 단간이죠. 여기 단간이 아주 작을 때는 점상 고에코로 나옵니다. 점상 고에코로 나오죠. 왜냐하면 요렇게 조그마한 바일 닥트인 경우에는 초음파 빔이 여기 와서 리버브레이션, 초음파 빔이 여기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초음파 빔이 여기에 와서 작은 낭종에서는 리버브레이션, 반향 허상을 일으켜가 점상 고에코로 맙니다. 고에코로 아주 작을 때 조금 큰 낭종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코메트 테일 에코를 보죠. 코메트 테일 에코 안에서 초음파 빔이 와가지고 안에 리버브레이션이니까 이렇게 코메트 테일 에코를 만듭니다. 한 3mm 이상으로 커지면 이면 이제 뚜렷한 낭종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낭종.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아주 작은 건 점상 고에코로 보이겠죠? 점상 고에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면은 코메텔 에코로 보이겠죠? 네, 그렇겠죠. 좀 더 크면 낭종으로 보이겠죠. 그렇겠죠. 낭종, 코메트, 테일, 에코, 그 다음에 낭종, 점상. 그래서 아주 리버가 전체적으로
거칠게 보이죠. 왜냐하면 점점점 고액골 점점이 있어요. 마치 뭐라면 만성간질환으로 만성간질환, 고액질환, 패트리버, 지방간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간 실질의 병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간의 서피스는 스무스하고 간의 형태의 변함도 없고 간 기능에 이상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간 기능도 정상이고 간의 형태나 모양 다 정상인데 간이 이렇게 안에 있는 시스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보여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은 만성간질환 간경화로 오해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한 번만 진단을 하면 다시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박수현 선생님의 질문이 뭐냐 하면 혈행성으로 오는 헤파틱 메타세이시스하고 감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메타세이시스는 그렇지 않죠. 메타세이시스는 혈행성 간 전이, 혈행성 전이가 오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혈행성 간 전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그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신세포암, 신세포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메타세이스에서는 반드시 그 고에코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메타세 오는 것도 폐암이나 유방암은 저에코 종계로 보입니다. 저에코로 많고 신세포암은 하이퍼바스큐로 고에코 종계로 보이죠. 고에코 종계, 저에코 종계. 그렇죠? 네, 쪽에서. 그래서 혈행성 간전이가 모두 저에코로 보이는 겁니다.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저에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뚜렷한 종계를 형성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작은 메타셀 때는 리버에 디퓨즈하게 깔려 가지고 종계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빌리어리 하마톰하고 감별할 진화는 메타세 캔서가 아니고 만성간질환, 지방간, 간경변증 이런 거하고 간별이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빌리어리 하마토마하고 간별전은 혈행성 간질환이 아니고 만성간질환, 간경변증,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한홍성 간농약의 경우 무에코성의 단방성 병변으로 보이는데 이 소견이 간낭종과 유사하여 어떻게 감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질문의 포인트가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간낭종, 한홍성 간농약은 단방성이 아니고 멀티플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아메빅 리버 업세스가 단방성으로 보이고 한홍성 파이제닉 리버 업세스는 멀티플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간낭종과 압세스의 감별이 어떠냐? 굉장히 요거는 아주 포인트가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한홍성 간농약하고 간낭종 헤파틱 시스터죠. 자, 한홍성 간염은 일반적으로 싱글보다는 멀티플로 문이 많죠. 멀티플입니다. 간낭종은 싱글로 생길 수도 있고 멀티플로 생길 수도 있죠. 멀티플스 그래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이젠 리버스는 멀티플이 많습니다. 아메빅 압세스는 싱글이 많습니다. 싱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멀티플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낭종하고 압세스하고의 감별 포인트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증상이 가장 중요해요. 임상 증상은
가능성의 발열이라든지 통증이 있죠. 통증이 있는데 비해서는 간낭종은 임상 증상이 없죠. 발열, 통증이 없습니다. 네, 통증이 없다는 뭐 제일 임상적으로 들리죠. 그 다음에 간낭종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상에서 압세서 이렇게 생기죠. 요거는 간낭종이죠. 자, 첫째 감별점 뭐겠습니까? 간낭종에서는 경계가 스무스하겠죠.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죠. 예. 그러나 압세서는 경계가 어떻죠? 일레귤러하죠. 왜냐하면 낭종이 생기가 안에 압세서가 생기면서 주위에 월이 이렇게 생기죠. 월. 백이 생기죠. 백은 스무스하지 않죠. 일레귤러 하는 거죠. 이건 파이브러스 티슈,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압세스는 위에 안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안에 압세스와 데브리나 이런 것이 생기겠죠. 데브리, 찌그레기 같죠. 압세스나 또는 이렇게 조직의 그 뭉쳐져 있는 이런 솔리드 포션도 있죠. 포션이 동반되는 거 많죠.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는 에어가 있을 때는 하이제닉 리브 옵세스 중에서 공기를 생겨하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에어가 보일 수도 있죠. 공기 생기는. 그러나 대부분 간낭종은 그냥 무에코가 되죠. 물론 안에 브리딩하면 출혈을 하면 일반적으로 무에코고 안에 출혈 시에는 솔리드 포션이 있을 수가 있죠. 솔리드 포션, 출혈 시는 솔리드 포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압세스라도 자세히 보시면 안에 솔리드 포션, 데브리 같은 게 있던데 이제 헤파티시스는 대부분 무에코고 출혈 시에는 솔리드 포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칼라 도플러죠. 칼라 도플러 할 때 보면 이 주위에 헬류 신호가 증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이렇게 압세스가 완전히 염증이 가라앉아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헬류 신호를 동반하게 되죠. 주위에 헬류 신호를 동반한다. 그렇죠. 헬류 신호. 여기는 헬류 신호가 없죠. 헬류 신호. 그 다음에 경과를 관찰하면 경과 관찰하면 관찰 시 변화가 되죠. 변화. 그러나 여기에는 낭종은 변화가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파이제닉 리브 압세스는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죠. 자,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파이제닉 리브 압세스의 초기는 고에코로 보이는 데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생기가 이렇게 캡슐을 피막을 형성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크기가 어느 정도 또 조금 더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고 피막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스테이지가 보이는 거죠. 멀티플이고 또 모양도 같지 않죠. 다양한 스테이지의 변변이 보인다는 거죠. 스테이지 변변이 관찰된다.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혈관종과 악성종양의 감별점은 간혈관종은 균이랑 고에코 또 비전행적인 고에코성 경계를 가진 저에코로 보인다. 그렇죠. 아주 잘 요약해서 악성종양면은 저에코의 태도를 가지는 고에코 속에나 혼합에코로 보이는 거지요. 본으로 보면 되겠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다시 내가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간혈간종과 악성 간종양. 악성 종양 하면 여기서는 이제 HCC라 메타셀 캔서가 대표적이겠네요 간혈간종. 악성 종양. 악성 종양 여러 가지가 있죠. 악성종 우리가 제일 많은 거는 HCC, 콜란지오CA, 단간암, 메타스테이시스. 메타스테이시스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례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HCC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혈간종은 다양하죠. 다시 한번 작은 간혈간종은 고에코로 나오죠. 고에코 이렇게 고에코가 나옵니다. 내부가 고에코. 조금 더 이제 간혈간종이 커지면 변성을 일으키면 변성 시에는 이렇게 변형 고에코, 내부는 저에코 이런 경우가 많죠. 이걸 갖다 이런 형태로 보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지방간이나 또는 만성 간 질환에서는 그냥 저에코로도 보일 수도 있죠. 마지막 스트롱 에코가 변형 고에코가 소실되죠. 왜냐하면 주위가 고에코니까 아주 뭐 고에코로 소실 없어지죠. HCC는 타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절형 HCC, 미만형, 그 다음에 괴상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결절형이죠. 결절형의 HCC가 커지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해서 변연의 헬로가 생기죠. 저에코가 됩니다. 변연 저에코. 이것은 이제 종괴가 커지면서 주위를 컴프레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모자이크 패턴, 에코의 차이가 나는 노즐 또는 모자이크 패턴, 이런 패턴이 생기는 게 전형적인 결절형 HCC죠. HCC입니다. 어느 정도 큰 거죠. 아주 작은 HCC는 대체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작은 HCC, 스몰 HCC 이렇게 보입니다. 저에코 결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에코 결정으로 보이죠. 콜란지오시는 우리가 이제 콜란지오시는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는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리페럴 고에코 보이고 단간 확장을 동반하죠. 이 중요한 소견이죠. 단간에서 생기는 단간 확장을 단간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만은 어떨 때는 간혈간종하고 HCC하고 콜란지오시 메타셀 감별이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로서
전행적인 경우에는 감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이나믹 CT MR로서 이 바스큘라 패턴이라든지 이넨스 패턴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세낭 씨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전행적인 소견을 잘 기술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